아니 근데 약 20년 전에도 그때도 취업이 어려웠죠. 그쵸. 근데 지금도 어렵잖아요. 지금 더 어렵죠. 근데 왜 멘탈적으로 더 힘든 청년들이 그렇죠. 많을까요? 그럼 앞으로의 먹고 사는 짐의 뭐 어떤 트렌드? 그럼 어떻게 여기서 좀 살아남으면 좋겠는지 네. 18년 전에 이 일을 하셨을 때와 지금 약 20년 지나셨을 때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심하게 달라진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도 취업이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만나는 분들도 취업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 약간 청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나 멘탈적인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8년 전에는 학생들이 그때는 뭐 도전도 많이 하고 이런 분위기가 뭔가 실패에 대한 좌절보다는 뭔가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사회 분위기가 네. 좀 더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소중하다.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약 20년 전에도 그때도 취업이 어려웠죠. 그쵸. 근데 지금도 어렵잖아요. 지금 더 어렵죠. 근데 왜 멘탈적으로 더 힘든 청년들이 많을까요? 사회적으로 네. 지금 저출산도 문제긴 하지만 보통은 만나면 예전에는 2자녀, 3자녀도 많았었는데 지금 한 자녀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한 자녀들은 온실 속에 하초로 자라기도 하고 저는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안전한 길을 또 부모들이 가르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도전에 대한 것들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패에 대한 좌절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작은 좌절에 대해서도 되게 크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사회 구조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실 채용 시장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커리어 시장 자체가 과거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사실 뭐 안 좋아지는 건 사실 기정사실한데 또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또 본인만의 먹고 사는 짐을 또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의 먹고 사는 짐의 뭐 어떤 트렌드? 그럼 어떻게 여기서 좀 살아남으면 좋겠는지 네. 한번 솔직한 생각을 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엄청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기술이 발전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종종 말하는 그 18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에서는 실제로 막 예를 들면 마차를 가지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기계나 증기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 기계가 마차 같은 직업들을 없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삽질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포크레인 나왔단 말이죠. 그럼 포크레인을 부술 수는 없고 포크레인을 배워가지고 더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것은 한쪽은 더 힘들어지지만 한쪽은 분명히 기회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그 기회의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증기와 기계가 일어났던 1차 산업혁명에서의 대표적인 기술들이 네. 2025년 또는 2026년에 어떤 기술이냐라고 해보면 AI. AI. 또 AI가 나오군요. 그렇죠. AI를 활용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또 생산성 높이는 부분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영역은 일부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이 전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의 전통적인 취업 방식으로 준비했던 학생들은 그 정보를 모르기도 하고 활용에 관련된 교육들이 많지도 않다 보니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AI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내 전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스터디, 이 관련된 사람들과의 미팅,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AI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사실 AI를 이제 활용한 지도 제 생각에는 한 1, 2년은 이제 된 것 같거든요. 평범한 사람들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거. 근데 AI는 다 활용하는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지금 준비하는 취업과 구직 시장에서 이거를 연결시킬지를 제가 봤을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향상됐으나 본질적으로 그 Y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그걸 놓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많거든요. 그 대표님 생각하시는 좀 꿀팁이라고 하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학생들이 쓰는 AI 툴은 자기소개서 쓸 때 쓰고 그렇죠. 면접 볼 때 직무문서나 기업 분석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필요위에서는 학생들이 배우지 말라고 해도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상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쓰는 건데 그 영역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I 툴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취업을 하는 준비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기업 분석에 쓰는 툴들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컨텐츠화를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찍고 있는 네.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이런 영상들도 네. 사실은 컨텐츠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게 되면 네. 또 시작을 하다 보면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 컨텐츠라는 것은 일종의 상품인데 네. 그 상품들이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고 네. 그렇다면 AR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뭐 텍스트 또는 영상 이런 자료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취업에서뿐만 아니라 컨텐츠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와, 생각됩니다. 이거 저희가 말씀 안 나눴는데 제가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컨텐츠 마케팅 과정을 이제 런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취업 시장에서 생존한다. 뭐 사실 답이 없는 게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자소서만 열심히 쓰고 막 면접 준비만 열심히 한다고 이게 취업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보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드는 그 과정들 한번 해보라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소름 돋았습니다. 네, 그걸 이미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학생들 중에서 네. 예를 들면 뭐 NC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필기와 같은 전공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네.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네. 그냥 공부하는 걸 스터디를 맞아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찍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먹방을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왜 보냐 했는데 그런 거랑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힘들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를 만드는 컨텐츠의 제작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2026년 이후에 우리의 먹고 사는 지금 트렌드 첫 번째는 AI인데 이 AI를 활용해서 진짜 나만의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해보면 인생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혹시 두 번째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집을 위해서 뭘 좀 더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네. 다 AI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럼 AI 시대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건 AI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영역이 더 귀한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집중해라.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한 가지를 엄청나게 잘하면 되거든요. 네.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너가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들만큼 친구들만큼 다른 일에 집중해서 그 시간만큼을 써라.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가 있단 말이죠. 네. 너가 사는 동네에 너네 학교에 너보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게 뭐냐면 인사를 배워라. 오, 그러면 너무 너네 좋은데요. 친구들 중에 인사를 잘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그걸 다 적어. 적다 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너만의 기술들이 나올 거다. 그런 다음에 너네 학교 전체에서 너보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없도록 네가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와. 정보를 받아. 그런 다음에 우리 시에서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많은 자료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도에서 하자. 확장시키면 우리나라가 되겠죠. 이렇듯 인사라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 하더라도 그 분야 1등이 된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 많은 시간들을 공부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승부처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승부처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지금 AI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귀한 재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이 대부분은 다 이제 대학교 나오면 취업해야 돼. 그리고 뭐 대기업, 뭐 금융권, 뭐 공무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선택을 각자의 이제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른 거지만 일단 거기에서도 내가 살아온 반경을 한번 뭐 정리해 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네. 그러다 보면 그게 반드시 차별화가 될 거다. 네. 그걸 이제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찾는 게. 찾으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용기라는 게 어떤 걸 시도하는 용기가 아니라 저는 그 이면에 있는 실패할 용기. 거절받고 그렇죠. 실패하고. 네. 근데 그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로나 직무를 찾을 때도 무조건 시키거든요. 제가 모 대학에서 몇 년 전에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강사님, 저도 강의를 하라면 할 정도로 강의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자기소개 쓸 소재가 없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학교에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예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컨설팅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에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공모전 프로젝트입니다. 공모전 프로젝트요? 네. 공모전을 해보자 그래서 네. 그 중에 이제 MBTI를 조사해보니까 아이 친구들이 많아요. 아. 아이 친구들은 조용히 하는 걸 좋거든요. 그래서 리더를 안 해봤고 아무것도 안 해본 분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3명, 5명 정도 모은 다음에 A 프로젝트 첫 번째는 네가 리더를 하고 두 번째는 네가 하고 세 번째 네가 해 라고 좋다. 해서 역할을 부여해주고 강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켰습니다. 오.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별거 아닌 거 알았으면 진지하게 할 걸 그랬어요. 4년 전에 했더라면 1학년 때 했더라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도전하기도 하고 실패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돼서 그 다음에 여러 대학에서 프로젝트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그냥 바꿔주는 거죠. 전환시켜주는 그렇죠. 거죠. 해봐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기에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너무 공감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갖고 지금부터 변화시켜도 네. 네, 충분히 사실 뭐 기회는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 어려운 커리어 시장에서 생존을 하려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유튜브를 끊어야 됩니다. 유튜브를 끊어야 된다고요?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이 없어지겠지만 제가 말하는 유튜브는 네. 유튜브는 사실은 편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정보를 주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선별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정보에 대한 편향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할 때도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도전해 볼 수 있게 알고리즘을 다양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습관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영상물들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양날의 칼처럼 유튜브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도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 가이드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